지금 문제는 주제는 어디를 먼저 해야 되나 이게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있죠. 간도 사야되고 주변도 사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예. 자, 행경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정말 좋은 답이죠. 그렇죠? 그럼 행경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답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 데리고 사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자연전력법의 고수가 되려고 그러면요. 뭔가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러나 응급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응급사일 응급을 먼저 하라 이 말이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5가지 암기사항이 있으면 한 2가지, 3가지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려요. 영원히 잊어버려. 이것이 큰 결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지. 어설프게 하는 거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뭐 5가지를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암기했다가 잊어버리기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획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잊어버려도 문제가 안 돼요. 잊어버려도. 그래서 자, 요걸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군가가 물으면 모르겠다도 아니고 행정막을 먼저 해야 된다도 아니고 깔비표 위를 아래를 이거 답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대답해버리니까 묻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는데 전부 거짓말쟁이래. 거짓말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제가 오늘 또 금방지 태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연전력법을 책을 내놓은 첫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신체사회법도 그 당시 사회법 책이 많아서요. 다 훌륭한 책입니다. 예. 그런데도 제가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고 그때 영어 사업에 제가 몰두하고 있을 때인데 제 몸 사회해가지고 그냥 건강 챙겨서 하던 사업이나 하면 되지 왜 엉뚱하게도 자연전력법에 뛰어들었을까? 자연전력법 때문에 저는 영어 사업이 다 거의 중단됐어요. 그때 자연전력법 사업이 너무 바빴어요. 의사협회에서 방해 안 하는 때라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영어 이야기 하는 거는 들었지 상황이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아. 그때 저 사람 영어 이야기를 지겹게 했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지 상황이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상황이론이 뭐냐 하면요, 상황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데 그냥 암기식으로 외우라는 식으로 하면 절대 그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얼마 전이 아니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엄청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유명한 성철 스님 아시죠? 예? 또 종교 우리가 저 가톨릭계에 뭐 대가를 할까? 최고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적으로. 무슨 누구 수녀? 수녀. 테레사 수녀 맞죠? 예. 이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압니까? 뭐 5개 의학을 통달하고 무슨 철학, 과학, 뭐 물리학 쪽으로 전 분야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부터인가 5년 전부터인가 방송 기자들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성조스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세상을 위하여. 나한테 들을 말이 뭐 있습니까? 나는 거짓말쟁이인데.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 나는 이거 그거밖에 들어가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예. 나는 한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 말을 받아 메모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듣는 순간에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학자인 분이, 진리를 통달했다는 분이. 그리고 테레사 수녀님도, 또 종교가 다른지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평생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단순히 하느님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 이분도 돌아가시면서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아직 알 수가 없다. 한평생 하느님을 찾았건만 그분은 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다. 천국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요약하면 나는 한평생 하나님에 쏟고 살았다. 이겁니다. 맞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고 했지만 그분은 끝내 나를 대신하더라. 그 말 정말 정확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연정력법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면요, 물론 공부한 만큼 성과는 있겠지만 예민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이분들처럼 나중에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는 대답은 전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 예.
나는 남녀 중생들을, 남녀 무리들을 모아놓고 노상 거짓말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어디를 사회를 먼저 해야 되냐 물었을 때 중간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 아시겠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 영어 문법에서도 전부 거짓 문법이 그렇게 영어 문법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과외 받고 학원 다니고 그렇죠? 문법 배우기 위해서지 뭐 단어 배우기 위해서 학원 다닌 적 있습니까? 학교 가나 과외를 하나 학원에 가나 전부 문법 아닙니까? 시제일지 동사 시제부터 해가지고 맞죠? 왜 이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이 나는 한평생 거짓말만 했다고 하느냐면 영문법 학자들이 나는 한평생 문법 교육에서 거짓말만 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예, 괜히 제가 영문법을 괜히 이야기했겠습니까? 다른 분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관사 영법을 모르면 애니와 섬은 물론이고 밀실 아시죠? 조동사 단수밀 의지밀이에요. 그렇게 죽도록 안개는 게 전부 거짓말 사기라 이 말입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누가? 제가 전국 대학교 4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들을 문서회의 있습니다. 만나서는 뭐하니까. 내용 증명 문서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나라 영어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내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으니까 답변하든지 말든지 양심에 맡기게 돼가지고 문서로 보내는 겁니다. 관상용법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상황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거짓 교육이다. 예스냐 노냐 대답하라 이거죠. 대답하라 이건 본인이 양심껏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전에는 전부 관사용법 11가지 공식이 대학 영문법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상황이론 이걸 보고 나서는 교수들이 전부 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 문법을 가르친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27개 4대 영어교육학과 모든 교수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관사의 용법뿐만 아니고 애니와 서무 용법부터 하고 동사시제 모든 것이 엉터리라고 도장을 다 찍었어요. 도장. 그래서 만장일치 지지를 얻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21개 4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들이 전부 지금까지 문법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또 내용 증명으로 또 보냅니다. 내용 증명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용 증명하는 게. 예.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자기 의사를 잘못 말했다. 후회되면 지금이라도 고치라 그래요. 지금이라도 기존의 영문법이 옳다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옳다고 주장하라. 항상 기회를 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육부에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부에 올려가지고 이 문법이 90% 이거는 중고등학교에서 말하는 문법입니다. 이제 고급 들어갈수록 99% 이릅니다. 예. 문법이 깊어질수록 엉터리가 자꾸 나와요. 엉터리. 예. 엉터리예요. 그 학자들이 평생 동안 연구했는 것이 대를 이어서 몇백 년 동안 문법을 연구했던 그 결과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거 큰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 사건을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사건을. 뭐가?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상황이론이 한다. 상황이론이. 근데 이걸 여러분이 계속 무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성을 높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제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여러분에게 상황이론만 말씀드렸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이 있다. 여러분 다를 것이 아니고, 상황이론만 말씀드리고, 원소이론,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원소이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구나.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소이론이 공지사항이 올라갈 겁니다. 원소이론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예. 오늘도 이거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뭡니까? QR코드 아닙니까? 휴대폰 카메라 가지고 갖다 대면 나오거든요. 원소이론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상황이론 아시는 거고, 상황이론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사회적법뿐만이 아니고, 영문법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분야에서 상황이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헛고생하는 일이 많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거 한번 요거는 시간이 계시면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렇지 않습니까? 덜을 상황에 따라서 써야 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되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제가 실수했다. 상황이론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인식을 제대로 못 하셨을 것이다. 이런 후회가 지금 들어요. 그래서 원소이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 원소이론은 무엇이냐면,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바뀐다, 맞죠? 상황에 따라서 모든 판단, 그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스님들이 평소에, 예를 들어서 법정 스님이 여러분, 무소유하고, 무소유를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맞죠? 무소유 주장하는 분이, 그 법정 스님 하면 무소유 교육입니다, 맞죠? 그분의 말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무소유라는 게. 여러분은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을 교육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도 돌아가실 때 내 책을 없애라. 그렇죠? 무쇠를 책을 더 이상 팔지 마라 하는 것은 성철 스님처럼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 책을 더 이상 내가 살았을 때는 뒀지만은 죽고 나면 그 책 폐기하라. 이거 아닙니까? 같은 원리예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명한 스님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분도 그래요. 나도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나도. 거짓말하는데 지금 내가 설법하는 거는 메모하지 말라 그래요. 이 법당을 떠나는 순간 잊어버리라고 그런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다. 한 번에 다 그래요. 왜? 스님마다 말이 다 달라요. 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를 위에 하라. 갈비도 밑에 하라. 서로 말이 다른 것처럼 스님들끼리도 말이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저 말이?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 있죠? 한 분의 스님만 말에 들어보면 그 말이 항상 옳다고 보이지만 다른 스님 말 들어보란 말입니다. 어떤 스님은 불교의 목적은 깨우치는 거라 그러죠. 또 다른 스님 말 들으면 불교는 깨우치는 거 아니래요, 또. 세상에,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소이론 상황이론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예. 자, 그러면 원소이론은 무엇이냐면, 상황이론 알기 전에 원소이론을 먼저 아시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원소라 하는 것은 집합에 상대되는 말이거든요. 1, 2, 3, 4, 5, 6, 이거 자연수 맞죠? 그렇죠? 여러분은 자연수는 1, 2, 3, 4, 5, 6, 7, 8이다. 이거 100번, 1000번 외워봐야 원소연원이 없으면 이런 공부는 하나만 하고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뭐 초등학생 앞에서 유치원생 앞에서 여러분 자연수가 뭔지 알아? 1, 2, 3, 4, 5, 6, 7, 8 이런 걸 자연수로 하는 거야. 아주 유식한 사람 같은 맞죠? 유치원생들이 보기에는 유식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유치원 아이에게 이거 1, 이거 2, 이거는 3. 자, 따라해. 1, 2, 3 따라하게 몇 번 하고 자, 너희들끼리 해봐. 애들이 1, 2, 3이라고 다 읽을 줄 알죠? 이제는 세기 공부입니다. 그렇죠? 1 써봐, 2 써봐, 3 써봐 다 쓸 줄 알죠? 읽고 쓸 줄을 안다. 그렇죠? 그 공부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공부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수학 공부가 기초인데 이거 1, 2, 3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것이 수학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면 수학 공부가 아주 쉽죠. 그렇죠? 여러분도 자연정법을 공부하면서요 수학처럼 공부하는 걸 생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전부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1, 2, 3을 공부하면서 읽기와 쓰기만 할 줄 알고 그 다음 거는 무시한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읽고 쓸 줄만 아는 거지. 자, 못한단 말입니까? 원소 이론에 따라서 1, 2, 3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 제가 5시 반에 지금 마치고 그렇네. 시간은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깜빡했네. 제가 이제 광고를 잠깐 하고 마치고 계속 영상을 넣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시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지금 코로나고 이래서 너무 오시는 데는 감사를 드리고요. 당연히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악수를 한번 해주시고, 만나서 좀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 예, 일단 마치고, 이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제가 식권 하나씩 드릴 테니까 다 받으시고, 나가실 때는 바쁘신 분만 조용히 한 명씩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그 근처에 두고도 안 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마스크도 벗었어야 되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래서 식권을 드리는데, 이 식권은 좀 특이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도 통용되는 식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느 식당 가시더라도 이 식권은 통용되니까, 우리 자연재해법이 그만큼 유명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버스표를 예약하셨던 분은, 차표를 예약하신 분은 물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되고,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남은 거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계신다면, 제가 요거 원소 이론이라든지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매듭을 지을 테니까,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은, 좀 앉아 계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원소 이론을 진작 말씀 안 드린 것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이거 읽고 암기하는 거는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 애들이 1, 2, 3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이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르치는 사람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붙들어 놓고 사과 한 개 그림을 그리죠. 이거는 또 2개를 그립니다. 사과 2개. 이거는 또 사과 3개를 그려가지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1, 2, 3 이래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또 사과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이번에는 그 강아지를 1마리 그리고 이거는 2마리 그리고 3마리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요. 이번에 사람을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읽고 쓰기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이 무엇인지 이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를 시켜야지만 그 다음 덧셈 문제가 풀리고 곱셈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읽기만 알고 쓰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요 그 다음 덧셈 곱셈 나가면요 애들이 못 따라옵니다. 머리는 좋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애가 수학 못하는 애들이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중간에 놓쳐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수학 못하는 애들이 원래부터 소질 없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원소적인 공부를 빠뜨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냐 하면요 단어를 가르치면서 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참고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본 참고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영어 참고서도 그렇고 원소 이론에 따라서 교육을 안 했다. 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섬 애니 이래에 밀체부터 가지고 수많은 그 기초적인 단어 있죠. 어려운 단어는 빼버리고 기초적인 단어에 대해서 삐익하는 이런 단어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원서적인 학습을 안 시키고 막연히 이거는 계산서라고 이렇게 암기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산서래 그냥. 그리고 브라더 이거는 그냥 형이래 형. 근데 영어 공부하실 분 알지만은요 또 나중에 가면 어떤 단어장에를 보면 계산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서를 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뭐라 하죠? 영수증 그렇죠. 예, 영수증. 또 딴 데 가면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수표라고 수표. 아시겠습니까? 또 어디 가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법률안이라 법률안. 세상에. 예? 어디 가면 또 청구서라 그리고. 예. 여기서 아이들이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랬어요. 예. 전부 그냥 영어라 이럴 때는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베트남 그 원장님들, 자기사님들이 오늘 뭡니까? 행정막을 먼저 사회를 한다. 상황적으로만 정답일 뿐이지 스님들도 어떤 스님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스님이 있고 스님마다 주장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 말 냉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기분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선생님 말씀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오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토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박수만 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게 발전을 위한 겁니다. 예. 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는데 그래 이 더라든지 삘하는 단어의 원서적인 의미는 가르칠 생각과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럼 원서적인 의미가 아니면 뭡니까? 상황적인 의미만 가르치다. 상황적인 의미만. 예. 자, 요자리에서는 계산서가 맞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 청구서, 계산서, 예. 그 자리에서는 계산서가 맞지요. 딴 데는 가면 계산서가 아닙니다. 지폐가 돼요. 화폐. 그렇죠? 지폐가 되어버립니다. 삘 하나가 뜻이 수천 가지. 이런 사실을 이론적으로 모르면요, 영어 교육도 실패,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또 모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지만요, 실패하는 원인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모든 단어가 다 그러고, 덜 보겠습니다. 더의 원서적인 의미를 여러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더의 뜻이 뭡니까?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뭐냐면, 거락하는 뜻인 줄 알면서도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문법에 끌려가 버리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더에 대해서 회화적으로는 제대로 쓰는데 문법에 들어오면 자기도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문법에 들어오면. 이게 말하자면 이중인격 생활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도 그거 가지고 이 문법을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문법을 안 지키면서 학교 와서는 이 문법을 애들에게 외우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런 게?
자기 자신도 쏘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평생 가르치고 배운 대로 바이 버스라고 해야 되지 바이 더 여기 더를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외웠고 근데 자기가 미국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 더 버스라고 써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문법하고 안 맞거든요. 뭐 하는지 압니까? 미국 사람들이 문법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인간이 상황이론 원소이론을 모르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렇죠? 안 속일 방법이 없는 거야. 안 속일 방법이. 성철 스님도 내 평생 진리를 들어보니까 전하고 싶지만 그게 자기의 최대의 희망이지만 결국은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말만 해놓으라고 사기만 쳐놓으라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간다고 사악한 일만 골라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뉴스에 보도됐는데 오래전에 그래서 그 성철 스님 같은 분을 믿던 사람들이 이거 너무 놀라운 사건이다 하니까 불교에서 불교 그렇죠 뭐 조계종 뭐 총무회에서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죠? 원래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래 그게 대답이에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원래 완벽하지가 못하다 이런 구차한 별명을 내는 수밖에 없고 그 별명을 듣는 사람 중생들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원래 그런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마된 거예요. 이런 스님이 사기를 쳤다고 자백하는 게 보통 사건입니까? 예. 그러나 사기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요. 속지 않는 방법이 바로 상황이론이고 원소이론인데 제가 안타까운것이 이 성철 스님 이런 태소 순녀 이런 분들이 원소이론 상황이론 이런 것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원소적인 의미를 반드시 이걸 짚어줘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론을 같이 연결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 무소유도 그래, 무소유도. 무조건 무소유로 옳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무소유가 나쁜 거예요, 이게. 맞죠? 모든 사람이 무소유를 실천해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유지하는 거 맞죠? 욕심 반대가 무소유 아닙니까? 맞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돌을 닦았다는 이 스님이 무소유를 가르친다고 난리 법석이니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더의 원소적인 의미는 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 배우는 애들에게는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문법적으로만 가르쳐버려요. 그런데 애들에게 그라고 설명해줘도 애들이 감각으로 못 느껴요. 그가 무슨 뜻인지 감각으로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원소이론이 나오거든요. 원소이론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여기는 또 상대성 집단이 들어가줘야 돼. 상대성 집단이라는 것은 모든 원소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단독으로. 동서남북이라 하는 네 개가 있죠. 동이 지 혼자 존재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남쪽이 지 혼자 존재 못해요. 남자가 지 혼자 존재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원소는 이 단어도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원소인데 이 단어의 상대성 집단을 애들에게 보여줘야 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단어 사장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중문난방식으로 외우세요 그냥. 더의 상대성 집단에 속하는 단어들을 같이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얹었습니까? 그 사람 맞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그의 상대성을 가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 맞죠? 저 사람, 영어로 하면 that, 그렇죠? 또 이 사람, 맞죠? 이런 걸 같이 보여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우리 애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라는 말이 뜻이 살아나는 거죠. 동쪽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동서남북 똑같이 다 보여줘야 되는 맞죠? 그죠? 그래서 동서남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 즉, 이 1, 2, 3, 4 할 때, 2, 3의 원소적인 의미를 이해를 시켜라. 이 말은 기초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라. 좀 더 상세히 깊이 가르쳐라.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 자연정을요법에 접목하면요.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들이 원소 이론에 따라서 기초 이론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버려요. 상황이론 아시는 분한테 상황이론 아시면서 이거를 물어보면요. 바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도 뒤늦게 찾아냈어요. 안 그래도 원소 이론을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부담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결국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다. 이 원소 이론은 제가 아주 옛날에 영문법 발표할 때 했는 것이거든요. 영문법 무너뜨릴 때.
영어 문법은 상황이론도 물론이지만 원소이론과 상황이론 두 가지 사실을 위반했다. 그래서 1, 2, 3, 4 숫자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단어 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원소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듯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가장 우리 자연재해법에서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어혈, 맞죠? 예. 어혈, 예. 그리고 뭐 혈순환, 예. 그 다음에는 풍파, 예. 그 다음에 부항, 그렇죠? 여기 간단히 적어봤어요. 뭐, 뒷면에 보게 되면 부항은 크기와 사용법 아래 나오죠. 제일 위에는 어혈의 특징, 성격, 부항은 종류와 특징,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혈자리의 정의, 예. 혈자리란, 예, 이거 같은 말이고, 고혈압 치료 혈자리는 예를 들은 겁니다. 우울증 치료 혈자리는 이런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허리 통증 중에서 요추는 몇 번인가 말씀드렸죠. 이런 질문, 예. 요추 몇 번인가, 예. 허리 통증을 사혈해야 되는데, 요추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예. 그 질문은 보면 고급 질문입니다. 요추 몇 번 가는 거는 현대의학 의사들이 사진 찍어놓고 하는 이야기거든. 예. 그러나 현대의학을 공부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자연정형법의 기본 원리하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사진을 찍어놓고 눈으로 뼈를 보지 않죠. 예. 그 우리는 보이지 않는 뼈를 가지고 몇 번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런 현실도 있다. 자,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도 또 따져보거든요. 예. 실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 이렇게 대답해가지고는 근본 대책이 아닌 거고, 그렇다고 물론 이 시간에 잠깐 대답하는 것만, 시간이 바쁘신 분은 중간에 일어서시고, 저는 딱 6시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자격사, 시험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한 30분 연장을 하고, 한때는 뭐 1시간 이상 연장하는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수 원장님, 자기사님들 보면요.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공부도 나름대로 하시고 연구를 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이런 데 맞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의혈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본인은 의혈하면 한 방에 설명을 끝내는 것 같지만요. 따지고 들어가면 의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 자기 맘 내키는 대로 대답했다 하면 그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게 틀린 답이라 이 말이죠. 뭐더라, 대학교 들어가면 통사론, 그렇죠. 음성학까지도 엉터리, 음성학까지도. 유성은, 무성은. 그것도 엉터리 교육이라고 제가 발표해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음성학까지 하면 대단한 은학자라고 보지만요. 전부 이런 부분에서 전부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애들을 헛고생시키고 자기 자신도 인생에 허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예. 자, 저의 원소적인 요것만 지켜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이 책, 저 책,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할 때, 이거는 그 사람 할 때 쓰는 거 아니면 그렇죠? 요 낱말의 뜻만 지키면 되는 거다. 뜻만 지켜라. 딴 거 필요 없다. 어떻게 지키느냐? 상황이론에 따라서 지키면 모든 문법은 한순간에 끝나버린다. 예. 중3, 고3, 대학교 4년 평생 문법을 해도 엉터리만 하던 것이 요 두 가지 이론만 지키면 문법은 한순간에 끝이다. 시작인과 동시에 끝이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어 교육계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제 얼굴은 몰라도요. 제 쓴 개정의 문법 하면 그 당시에 영어 시험 치고 거치 안 본 사람 없어요. 지금 한동안 이걸 내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선생님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교육부 차원에서 문법 영어를 폐지해버렸어요. 문법 실제 모델 토플 출제원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상황이론이 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론하고 원소이론이. 예. 그분들이 제 저자의 학력 이런 거 안 봅니다. 맞죠? 제가 뭐 영어를 전공했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상황이론, 원소이론 하나만 보고 맞다. 우리가 문법을 잘못했다. 그래 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더라는 원소적인 의미만 지키면요, 그 나머지는 가르치지 않아도 학습자 스스로가 안 가르쳐도 다 알아버려, 안 가르쳐도. 이런 질문 안 해도 스스로 다 푸신다, 스스로 답을 딱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누구한테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 기본 원리만 이용해가지고 상황이론에 따라서 답을 풀어본 거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면 더 하면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십시오. 상황이 뭐냐 하면,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할 때는 나는 버스 타고 가라면 되잖아요. 그렇죠? 버스 타고 가면 거라는 말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 아빠가 135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데 나는 아빠가 운전하는 그 버스를 타고 학교 간다 할 때는요, 그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지? 아버지는 우리 버스 운전사인데 나는 아빠가 운전하는 그 버스를 타고 학교 간다 할 때는 그거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게? 예. 이게 이 낱말의 원수적인 의미가 상황에 필요하면 쓰고 상황에 필요하면 안 필요하면 안 쓰고 또 뭐 쓰든 말든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상황이 크게 나누면 그래서 세 가지 나버리죠. 이게 모든 윌셀 모든 문법의 애니의 용법이라고 부정문, 의문문, 족구문에는 애니 써야 되고 그게 아닐 때는 뭐 써야 되고 이런 같은 문법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고통, 학비 그게 보통 사건인지 압니까, 그게. 자연처벌법에도 상황이랑 원수일이 넣었으면 똑같은 일이, 영문법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박수 쳐주십시오. 엄청 잡고. 예. 여러분, 성공하는 연습입니다. 예. 같이 하기 바랍니다. 잠깐만, 남았어요. 몇 마디. 죄송합니다. 제가 박수 칠 리가 아닌데,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잠 올 것 같아가지고. 예? 잠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예. 자, 그러면 원소일에는 문제 대략 아시겠죠? 또 부족한 거는 여기에 QR코드 찍어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콩팥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원소이론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자? 근성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콩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한 번 더 공부하시라. 확인 공부하시라. 물론 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격사 경력이 많으신 분요. 아마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자신있게 설명하지만요. 나머지 9분은 어혈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요. 앞에 가서 강의를 하라 하게 되면 아마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좀 덜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어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이걸 모르고 이런 걸 질문해요. 이런 걸 질문해 그냥 이런 걸 단답식으로 대답해 달라 그래요. 원소이론에 따라서 원소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 자신감을 안 가지니까 자립심을 잃어버려요. 자립심. 예. 스스로 해결해버렸다는 그 마음것 자체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항상 이런 생각만 해요. 발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 발전 없고 자신이 없어요. 포기해요, 중간에. 예. 어혈이 뭔지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예. 그냥 어혈이 뭔지 모르면 그냥 어혈에 대해 생각하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혈의 색깔을 봐야 되고, 그렇죠? 성격을 봐야 되고, 또 뭡니까? 속도. 이 정도는 알면 돼요, 이 정도는. 제가 아는 정도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자기사님들이 어혈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하는 분 잘 없어요. 세 가지 유형으로 한 가지 더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분류할지도 몰라요, 자기사님들이. 책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은 무시해버려요, 그냥. 무시하고 딴 데 가서 답을 구하려고 그래, 딴 데 가서. 책에는 답이 없어, 그러면서. 제 보는 앞에서 책에는 답이 없다고 그렇게 막 하는 분이 많아요. 책에 답이 있는데 없다 하니까 안타깝죠. 분명히 책에는 어혈 색깔 이야기했고 성격도 이야기했고 속도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성격은 뭐죠? 열에는 녹는다. 예. 냉기에는 굳어버린다. 이런 거, 이거 다 성격입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속도는 뭐냐면 완전 멈춘 것이 있고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어혈도 있다. 두 가지겠다. 크게 봐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야지 원소이론에 따라서 공부를 하신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기초적인 사실에 충실하라. 예, 기초. 기초에 충실하면 그 다음에 상황이론을 따라 풀어나게 되면 영문법처럼 단어의 기초점만 원소적 의미만 하면 나머지 공식이 다 필요 없이 저절로 상황에 따라 풀리는, 안 가르쳐도 알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단어를 바르게 써먹는지 틀리게 써먹는지 스스로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일이 무엇인지 이가 무엇인지 원소적인 의미로 알고 그 다음에 진법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버리면 그렇죠. 수많은 숫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들어 쓰고 그렇죠. 만들어 놓은 숫자를 이걸 줄 알고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다 하잖아요. 그 수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원소리에 따라서 제대로 기초 공부를 제대로 해낸 학생은 수학이 쉬울 수밖에 없는데 원소리에 따라서 숫자에 대해서 그 개념을 바로 잡지 못한 애들은 그 다음부터 수학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만약에 구구단 해도 그렇잖아요. 구구단은 무작정 암기하러 가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다 하더라도. 그러나 구구단의 원리를 알면요. 이걸 필요가 없어요. 2, 1이 2면, 그 다음에 2 하는 거는 요 2에다가 2 더 보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2식 천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외워도 생각하면서 1은 2는 또 2 보태면 4, 그렇죠? 이렇게 애들이 하는 애들은요. 숙제를 안 해도 검사하면 구구단 다 외워와요. 예. 우리 자연인으로부터 반드시 이런 학습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딱 4분 남았네요. 여러분이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정도로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에 대해서 또 따지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묻습니다. 당시 원소이론 상황이론 이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랍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냐? 이거 출처가 어디냐 이럽니다. 예. 출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답변 드리려고 그러면 저도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문법책을 내놓으니까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꼬치꼬치 겪는 사람이 많아요. 야. 자, 이거는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원소이론 상황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상대성 집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성 집단이라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 뭐 비슷한 점도 조금 있지만은 상대성 집단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상대성으로 존재하는데 동쪽의 상대성 집단은 누굽니까? 동서남북 네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남자의 상대성 집단은 남자 여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집단 속에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 집단을 찾아보라. 집단을 찾아보라. 학생들이 이만 가지고 천년백년을 가르쳐 이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9까지 써놔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르치면 알죠, 맞죠? 그 원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의회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생애를 비교해줘야 된다. 생애. 상대적 집단을 찾아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애는 무엇인지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항의 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항이 큰 것이 있고 크다 하는 것은 이 부항의 입구가 크다 그렇죠? 원.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부항의 길이 그렇죠? 부항의 길이. 예. 길이가 길이가 아니고 용량, 용적. 예. 용적. 예. 그래서 부항도 크고 적은 것이 있는데 이 용적이 큰 부항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아가리가 큰 거 이거는 크고 작은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상대성 집단 이론이 있고 그 외에 또 뭐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했느냐 하면요. 이제 3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 몇 가지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영문법만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영문법 하면 그것도 국문법이죠. 그렇죠? 국문법 교육도 잘못됐고 역사교육도 잘못됐고 종교교육도 잘못됐고 사회교육도 잘못됐고 이 막 전반적으로 엉터리 교육이 많다고 예? 많다고 여기에 참고나 거짓교육 금지 결정문이라는 걸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제 이름은 곽종국인데 몇월 며칠 곽종국 발표하면 강아지도 안 쳐다봅니다. 맞지? 안 그러겠어요? 누가 발표했다고 알아주겠습니까? 네?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다고 하면 알아주겠죠? 그것도 안 알아줍니다. 교육부 장관 제가 뭔데? 대통령이 발표했다. 그것도 내보다는 더 알아주겠죠. 훨씬 더. 그것도 인정 못 받아요. 이걸 누가 발표, 주동은 제가 하고, 뭐, 종교적인 문제, 전부 엉터리 교육이다. 엉터리 교육. 그래서, 거짓 교육, 금지 결정 7개 항목이 나오는데, 이 7개 항목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끔찍끔찍한 불축구추한 그런 사건들만 이걸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발표했다 하면 아무도 믿으니까, 대한민국 교수, 우리 대한민국 교수, 그렇죠. 대학교 교수. 그것도 사범대. 교육을 책임지는
사범대 교수들이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결정했는 것이라고 하고 발표를 해놓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동의를 제가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상황이론, 본소리는 이렇게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뭔가 쓸만한 거네, 이 말이에요. 그 관심 있는 신문은 그 여기 QR코드 들어가셔가지고,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좋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 초과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더 많은 질문도 주고받고 토론하면 좋겠는데, 제가, 예. 질문하시고 하십시오. 예. 시간 더 내겠습니다. 전문가 교육이 예. 다음에 혹시 또 하실 생각이 있으면 예. 저번에도 참석을 해볼까 싶어서 좀 예. 알아보니까 예. 이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매일 며칠을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예.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이래가 좀 시간을 그때는 우리도 뭐 각오를 하고 와야 되니까 예. 근데 몇 시간 하고 끝내고 이러면 우리가 타에서 오기가 좀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생각을 이제 좀 더 그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